자, 오늘은요,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14번. 자, 14번 상해와 폭행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14번 문제인데, 왜 이러냐, 이거? 여기 보시면은, 상해와 폭행의 죄,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답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답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여기 아래 이제 5번이 답이거든요? 5번이 답인데, 자, 깨끗하게 해보자. 자, 5번에다 답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직장 동료 사이인 갑과 을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의 삿대질을 피하기 위해, 자, 삿대질을 피하는 거예요. 자, 을이 뒷걸음질을 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판에, 그죠? 철받침에 걸려 넘어져서 두개골절로 사망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삿대질을 한 이 갑에게 폭행치사라는 것을 이 죄명을 넣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인데, 자, 이 경우에는 폭행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뭘 하다가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망하거나 아니면 뭐 더 크게 어떤 변을 당하는 건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피하려고 하다가 전부 그렇게 된 것은, 어지간한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해갖고 사망에 대한 어느 정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해갖고 치사죄를 다 인정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요 삿대질이에요. 삿대질에다가 형광펜 언더라인 그사바 거기다가 매우 중요하죠. 이 삿대질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건인데, 삿대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폭행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삿대질을 막 하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삿대질을 피하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뭐 금속 기계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죽었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삿대질 피하기 위해서, 그죠? 뒷걸음질 치다가 스빙기계에 넘어져갖고 이렇게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저거는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치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준비해왔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래서 일단 피하려고 한 사건이야. sat대질을 피하건 뭐 어쨌든 피하려고 시험장 가셨는데, 피하려고, 자, 요런 말이 들어갔어. 그죠? 피하려고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삿대질 피하려고, 삿대질 피하려고 뒷걸음 하다가 이제 사고 생긴 거고, 하나는 뭐냐면은 그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칼 들고 막 설치길래 막 폭행을 피하려고 한다. 상해라든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도망치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감금을 모면한다든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피하려고도 하나는 위에 삿대질 뒷걸음이 있고, 하나는 뭐 상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당한 상태에서 피하려다. 자,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 삿대질을 하다가 피하려고 하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죽은 경우, 죽은 거. 그리고 요거는 뭐야? 상해나 강간, 강도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당한 상태에서 피하려고 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아마 요런 부분을 조금 좀 걱정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하려고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시라는 거야. 그냥 무작정 그냥 피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삿대질 피하려고 하다가
그죠? 삿대질 피하려고 하다가 죽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 이거야.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폭행치사가 되지 않았었죠, 그죠? 폭행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비스무리한데 요 경우야, 상해라든지 아니면은 강간, 강도 요런 걸 당한 상태에서 피하려고 하다가 죽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해당하는 거 뭐 상해면 상해, 그 다음에 뭐 강간이면 강간, 뭐 여러가지, 강도면 강도, 여기에 대한 뭐예요? 예, 치사를 인정합니다.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아마 제일 헷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삿대질 피하려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사람 죽은 거는 폭행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하고요.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상해나 강간, 강도 이런 걸 당한 상태에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지간하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요거 플러스 해갖고 뭐다? 치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치사죄가 이 경우에는 어쩐다? 된다. 요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 응? 되셨죠? 치사죄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관건이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좀 어수선한 설명인데, 시험장에서 피하려고라는 요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삿대질 얘기가 나왔고, 그걸 삿대질 피하려다가 스빙기계 뒤에 뒷걸음질 치다가 자빠져갖고 머리통 깨져서 죽었다는 사건이 있거든요. 요 경우에는 폭행치사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상해를 당한 상태, 강도를 당한 상태, 아니면 강간을 당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그죠?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죽은 경우, 그죠?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범죄 플러스 뭐다? 치사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 되셨나? 근데 대부분 이거 구분 못하고 막 시험장에서 뭐 바보같이 막 잘 못 찍는 애들 많더라고. 그런데 강조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 시험 이 출제자도 여러분들의 이제 그러한 공부가 부족한 거를 딱 알고 허점을 노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뭐 어쩐다는 거야? 삿대질을 피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요 사건, 그죠? 스빙기계에 넘어져 갖고 죽은 사건, 이거는 폭행치사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 5번이 틀렸어요. 자, 계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저희 동그라미 1번서부터 또 하나하나 설명해 보자고. 자, 갑은 을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을이 이를 넘어서 A를 살인해 버렸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갑에게 A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예견 가능했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대충 예견 가능했다면은 상해치사가 됩니다. 그죠? 비록 상해를 교사하였지만은, 그죠? 이를 넘어서, 그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A를 아예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예견 가능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상해치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갑에게도 상해치사 거기에 대해서, 그죠? 예,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 가능이 있었다 하면은 상해치사로 본다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 자, 2번에 보시면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 피해자가 뭐니? 존속이죠? 그죠? 존속이라는 것은 나보다 윗대를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 존속, 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직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폭행하고 그죠? 상해하게 된다면은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하고 있죠? 그죠? 형량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가중적 구속요건이란 말이야. 자, 그 중에 법정형이 더 중한, 그죠? 상습, 존속, 상해죄의 나머지 행위들을 모두 포괄해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무거운 어떤 거예요? 상습, 존속, 상해죄. 그죠? 하나에다가 나머지 행위들을 전부 다 쓸어 담아갖고 요 한 죄 하나만 인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계 존속,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죠? 뭐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했고 그것도 습벽에 의한 거야.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따로 국밥으로 뺄 것이 아니라 상습, 존속, 상해죄라는 큰 바구니에다가 그냥 모두 쓸어 담아 갖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포괄해서 하나의 죄만 인정한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3번으로 봅시다. 3번에 보시면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그렇죠, 반의사불벌죄죠.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와 불벌죄가 아니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알아두실 것은 폭행죄의 경우에 그래요. 되셨나? 그 다음에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자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 오로지 그 해당 당사자야. 피해자 당사자만 그것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는 오로지 피해자 본인 당사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 상속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처벌 불원의 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 이제 4번에 보자고. 4번에 보시면은 갑이 A를 만나주지 않아 을이 가게로 찾아가 주방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폭언하면서 그러니까 잠겨진 문이에요. 시정된 방문을 수의 발로 찼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갑의 행위는 을의 신체에 대한 유형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방문을 찬 거잖아요. 그죠? 비록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이 방문을 빵빵 차니까 겁도 먹고 좀 무서웠겠죠. 하지만 그 방문에 대한 어떤 유형력 행사지, 그죠?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지, 바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넓게 보면 광의의 폭행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죄, 그죠?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협의의 폭행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260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신체에다 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방문을 걷어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의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다? 폭행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예, 맞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 좀 정리 좀 해볼까?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피하려고라고 요러한 문장이, 요 단어가 시험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삿대질 얘기가 나왔고 뒷걸음질 얘기 나왔어. 자, 이 경우에는 폭행치사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것이 아니라 상해를 당하는 도중, 강간을 당하는 도중, 강도를 당한 상태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건널목을 건널라고 하다가 차에 쳐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상해, 강간, 강도, 자 플러스 뭐다? 그렇게 해서 잘못돼 갖고 죽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서 공부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안전하게 점수를 득점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걱정돼서 그러는데 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자, 여기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자, 이렇게 하고 몇 가지를 더 정리를 좀 더 해봅시다. 해보면은 좀 색깔을 좀 여기 다시 여기 보자.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은 우리가 폭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폭행죄. 그 다음에 상해죄. 폭행죄하고 상해죄는 전부 다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거니, 이거? 형법 제 25장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전부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 제 25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그래서 25장에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는 같은 범주죠, 그죠?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렸는데, 그죠?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때렸는데 그것이 좀 정도가 지나쳐 갖고 만약에 어디를 크게 다쳤다든지 아니면은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든지 쓰러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상해로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폭행을 해갖고 그것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다든지 쓰러졌다, 한참 있다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상해로 본다는 거야. 되셨나? 예.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그 생리적 기능설, 그죠? 생리적 기능설이 훼손설이라 해갖고 예를 들어갖고 막 윽박질르고 지랄을 떨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절해갖고 쓰러진 경우도 상해로 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신체의 완전성, 그죠? 이런 것도 뭐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의해서 폭행을 막 했어. 뭐 폭언을 막 했단 말이야. 이 새끼야 뭐 죽여버려 뭐해 하고 막 했는데 기절을 했는데, 자, 기절했다 한참 있다 일어났다든지, 자, 이 경우에도 뭐다? 상해죄가 된다는 거야.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기절해도 어떻게 된다? 상해죄가 된다는 거야. 그죠? 되셨나? 그러니까 정신적 기능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 상해죄에는. 예? 그래서 정신적 기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뭐라 그래야 돼? 외상후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죠? 뭐 어떤 기억이 자꾸 난다든지, 뭐 회칼을 휘둘러 갖고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뭐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갖다가 자꾸 연상하면은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상해의 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이 뭐 어디 피를 흘리고 어디 손가락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야지만 상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 도표 한번 작성해봐. 컨트롤 NT 해갖고 잠깐만.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봅시다. 3칸 정도 할까? 3칸 정도. 자, 여기다가 요런 거 좀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만약에 여기 보면 상해라는 걸 한번 보자. 상해. 그리고 여기 폭행이라고 봅시다. 자, 일단 미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상해죄 미수범을 처벌합니까? 그죠? 처벌하죠, 그죠? 근데 폭행죄는 미수 처벌이 있니 없니? 폭행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그죠? 자, 그러면 반의사불벌죄를 봅시다. 자, 반의사 불벌.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를 보면은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X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X. 그런데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러한 개념은 좀 알고 계셨으면 해, 나는. 예? 요런 개념은. 되셨나? 뭐 요정도 강의를 맞춰볼까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상해 들어가는 죄명 한번 쭉 적어볼까? 자, 상해 들어가는 거. 자, 상해 일단 우리 형법 제 2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몇 조? 제 257조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뭘 규정하냐면은 상해죄하고 존속상해죄, 그죠? 그걸 규정하고 있고 258조, 자, 제 258조 같은 경우에는 중상해를 규정하고 있죠, 그죠? 중상해. 그 다음에 또 존속중상해. 그 다음에 자, 258조의 2.
제 258조의 2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해죠. 그죠? 특수상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259조 259조 같은 경우에는 뭘 규정하고 있어? 상해치사죠. 뒤진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죽으면은 이게 죄가 무거워지죠. 그죠?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공부했지만은 어떤 친구들 보고 그 형사생활 15년 했대. 그래갖고 내가 야 폭행죄가 너 형법 제 몇 조에 있냐 했더니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 자, 260조죠. 그죠? 제 260조 제 260조는 폭행죄입니다. 그리고 존속폭행도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261조가 특수폭행이죠. 특수폭행.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62조. 그죠? 제 262조가 뭐다? 폭행치사상. 그 다음에 263조는 여러분 뭐 동시범인 거 알고 있고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죄명을 갖다가 좀 적어봤어요. 좀 알아두셨으면 해. 그래서 먼저 여기 257조 257조 상해 존속상해, 258조 중상해 존속준상해, 그 다음에 258조의 2에는 특수상해, 그 다음에 259조는 상해치사, 죽은 것까지. 그죠? 죽은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있죠. 그죠? 예, 260조가 폭행죄고 존속폭행죄도 같이 옆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 261조는 특수폭행이고, 자, 제 262조는 폭행치사상이다 해갖고 어디 폭행해갖고 어디 다친 거 플러스 뭐다? 어디 죽은 것까지. 그죠? 폭행으로 인하여서 죽은 거, 사망, 그죠? 폭행치사까지 더 동일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어때 뭐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